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만이 홀로 올라갔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큰 내림세를 보여줬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를 침체로 몰고 가리라는 그런 우려 속에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우리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지 이분과 대응 전략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조성호 부장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조성호 부장님,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언제는 또 올라갔다가 또 빠졌다가 바이든 효과가 미미했다가 또 들어오는 것 같다가 정말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장세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큰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포트폴리오 상담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2034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전화번호는 02-2000번에 4822로 보내주시면요. 전화 주시면요. 저희 빠르게 조성호 부장님과 만나볼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까요. 지금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커피 쿠폰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커피 쿠폰 지금 가지고 계신 계좌 찍어서 샵 2034번으로 캡처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 한 분 한 분 계좌 점검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당첨자 내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빠르게 계좌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2034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그럼 오늘 퍼스트 클래스 주제 공개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뉴욕발 훈풍을 기대했던 시장이 장중 나스닥 선물지수의 급락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SNS 기업 스냅의 어닝 쇼크 지금 43%가 내려간 걸로 보여지는데요. 시장이 너무 어려워요. 어떡할까요? 사실 이거 굿이라도 한 판 해야 되나 싶은 거예요. 어제 사실 시청자분들 무척이나 좀 짜증 많이 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저도 사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고 그냥 나가서 낮술이나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중요한 구간 정말 해줘야 될 구간에서 한 2%씩 항상 부족한 거예요. 막 9분 응선까지 와서 여기서만 이렇게 좀 이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자꾸 안 되면서 이러니까 특히 이제 어제 시장은 뭐 아무리 뭐 이런저런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그렇게까지 빠질 시장이었는가 또 생각을 해보면 뭐 시장의 지수 전체로도 좀 피로도가 있고 저도 어제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짜증났던 게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서 어제 또 뭐 이제 바이오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어제 또 매드팩터라는 녀석이 나타나갖고 네. 임상 뭐 자진철회 막 이래가지고 또 찬물을 끼얹어 버리고 시장은 이러지니까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우 그냥 막걸리나 먹으러 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아무튼 그래도 우리는 할 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 건 해야 되고 나아가야죠. 네, 앞으로 또 가야 되니까. 어제 뭐 미국의 뭐 또 SNS 기업이 뭐 스냅발 뭐 무슨 뭐 나비 효과다 뭐 이런 뭐 분석도 있는데 제가 그건 하나씩 다 이제 뜯어봐 드릴 거예요. 이따 이제 코스피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자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보면 작년 6월에 우리가 이제 3,316포인트 고점 찍고서 지금 출장 하락 추세잖아요. 하락 추세. 그런데 그래도 이제 최근에 한 2달 정도 4, 5월을 놓고 보면 우리 시장이 그래도 21선을 돌파해서 이렇게 안착하려는 이 몸부림이 있었는데 4월 20일 날도 1일 천하로 끝나고 도로 내려갔죠. 그리고 이달 초에는 아예 그냥 뚫어내질 못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비로소 어쨌건 간에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이 어쨌건 불쏘시개가 돼서 결국 이제 21선 안착을 또 했는데 어제 적어도 뭐 이것저것 플러스 마이너스 셈을 해봐도 이렇게 빠질 시장은 아니었다라고 봤는데 도로 이제 하루 만에 21선을 재이탈을 하니까 이걸 추세를 못 돌리는 거예요. 이게 추세를 이걸 돌려내야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거고 여기서 하나 이제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세요. 거래 대금이 이제 안 늘잖아요. 이게 이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요 어떤 요 찔끔 반등을 추세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이. 그런데 이걸마저도 돌려 세우려면 추세를 돌려 세워야 여기서 이제 거래 대금이 이렇게 이제 따라 붙는다. 이제 요 시나리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가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좀 이 피로도가 높은 거예요. 적어도 어제는 적어도 이렇게 빠지지는 않고 설령 안 오르더라도 좀 21선 정도는 이제 버텨주는. 그러니까 최근 2달 동안 봤을 때는 이틀 연속으로 21선 안착한 이런 기술적 의미가 있는 날이었는데 이게 지금 어제 이제 무산이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어제 이 흐름의 그 원인이 좀 저는 이제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어제 수급도 잠깐 볼게요. 외국인이 어제 코스피 3,250억을 팔았는데 선물은 정교장 종료 기준 2,300억 팔았고요. 선물 종료 기준은 1,300억 매도.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그 이 수급 동향이 뭐였어요? 현물보다는 선물 쪽의 포지션이 크면서 웹도독이라고 했는데 어제는 그게 아니었다고요. 어제는 몸통이 더 컸던 거니까 그림이 더 안 좋아졌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럼 어제 이렇게 된 이제 이유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지목이 많이 되고 있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스냅이라는 이제 그 미국 SNS 기업이 많이 거론이 되고,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 하락 요인도 이제 그걸 좀 갖다가 이제 인용하는 그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어제 스냅을 처음 알았습니다. 아 진짜예요. 뭐야 스냅? 내가 모르는 그러니까 어지간한 굵직한 그래도 제가 미국 주식은 안 해도 어지간한 뭐 굵직한 굵직한 네. 그런 그 미국 그 종목들 알고 있고 또 사실 제 또 리스트에 다 있어요. 그래서 동향은 다 보는데 뭐 스냅? 하고 이제 스냅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여러분들도 스냅이 뭔지 잘 모르시니까 한번 우리 스냅에 대해서 알아보시자고요. 네. 자, 이제 요거 한 3줄 정도 보시면 되는데, 스냅이 이제 SNS 기업이라는 건 알겠는데, 작년에 결산 영업 손실이 무려 8,873억. 그리고 그 전에 막 조 단위로 손실 받고, 그리고 이제 이번 1분기 영업 손실이 3,431억, 순손실 4,500억. 예, 여기까지 뭐 그렇다 쳐요. 근데 5월 23일 조가, 그러니까 어제 40% 하락했죠, 간밤에. 네. 요거 이제 반영하기 이전에 시가총액이 46조. 그러니까 이제 간밤에 하락분까지 반영하면 시가총액이 이제 30조 정도 되네요. 자, 이게 과연 그 이유일까? 예를 들면 시가총액 몇백조, 심지어 1,000조, 2,000조짜리 종목이 즐비한 미국의 나스닥에서 시가총액 30조짜리 기업 하나 때문에 정말 이 사달이 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니면 스냅보다는 저는 FOMC 영향이 좀 있나? 이 그러니까 생각했거든요. 물론 이제 저 영향이 없다고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저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의구심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영향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으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에도 영향을 주긴 했으니까. 근데 정말 스냅 하나가 모든 걸 집어삼켰을까? 저가 시가총액 이제 막 30조짜리가 뭔가 좀 부족하죠. 하락의 이유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볼게요. 하나씩 우리가 어제 시장을 리뷰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또 이랬구나 하고 이제 이해하시고 앞으로 갈 수 있으니까. 어제 근데 유독 또 이제 눈에 띄게 많이 빠진 게 뭐였어요? IT 대응주. 그죠? 삼성전자 2%대. 예,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볼게요. 어제 이제 2% 정도 빠졌죠. 2% 정도 빠져가지고 21선 이제 도로 이제 내주는 이런 상황이고, 외국인이 이제 4일 연속 이제 팔았고 1.7%가 2% 하락이에요.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도 어제 4% 가까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 SK하이닉스는 이제 이 5월 한 달만 놓고 보게 되면 어제가 이제 최대 낙폭이에요. 최대 낙폭. 근데 이제 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제 빠진 이유로 지목되는 것이 뭐냐면 오더컷이라고 해서 이제 그 주문 축소. 중국발 이제 서버 그 주문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 루머라고 하더라고요. 루머라고 밝혀졌는데도 이렇게 루머. 빠지네요. 그러니까 루머. 그래 알았어. 뭐 루머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루머 때문에 시장 빠질 수도 있고 종목 빠질 수도 있다. 그런데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 3,250억 팔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기전자를 더 팔았어요. 3,330억. 그러니까 시장 어제 코스피 매도는 전체적으로 전기전자 매도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이 정말 이 루머 하나 때문에 이렇게 IT를 이렇게나 패대기를 쳤을까? 그죠? 이것도 뭔가 조금 설득력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영향은 있었을 겁니다. 영향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로도 이 IT 대형주의 이 하락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럼 또 뭐가 있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불현듯 하나의 이제 그 장면이 좀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 후속 작용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걸 우리가 또 봐야 되는데, 요 기사 제목 하나만 딱 보시면은 요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요거 한번 보시죠. 자, 한미 정상회담의 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사실 우리야 뭐 이제 미국 쪽의 모멘텀을 기대한 것이지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셈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이제 그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이죠. 챙겼죠. 네. 자, 중국 견제 새 경제 구상 IPEF 출범. 요거 관련해서 사실 우리 시장이 그런 관련 업종들이 움직이기도 했죠. 그런데 일본 가서 참 위험한 소리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타이완 유사시 군사 개입.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타이완에서 어떠한 그런 이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 개입을 하겠느냐고 했을 때 그냥 정말 단호하게 예스. 요 한마디. 저는 사실 요게 오버랩이 됩니다, 요게. 자, 요 이제 내용을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삼성전자의 주봉 차트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그 우리 2018년도에 물론 경협주로 많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때 뭐가 있었죠? 미중 무역 분쟁이 그때 발발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미중 무역 분쟁이 그때 발발했었다고요. 시점상으로 보면 제가 이제 좀 이제 2018년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죠. 자, 요때예요. 요때 삼성전자가 자, 요렇게 하락을 했어요. 요게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우리가 IT가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물론 이제 이때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이슈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액면 분할 이슈를 감안하더라도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약했어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만 보면은 안 되니까 이제 하이닉스 같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하이닉스는 같은 기간에 어땠냐? 똑같았어요. 하이닉스. 그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이 기간에 힘들었다고요. 여러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물론 이제 2018년도에는 이제 주식을 안 하신 시청자분들도 계시겠지만, 과거에 이제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때 이제 IT가 상대적으로 많이 피해봤어요. 왜냐면 화웨이에 뭐 통신장비 넣지 마라, 뭐 넣지 마라 하는 이런 것 때문에 IT 쪽이 많이 눌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제 요 장면이 살짝 오버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요게 그 미중 갈등이 이제 어떤 불씨가 지금 이제 좀 하나둘 이제 짚혀지고 있는데 요게 이제 수면 위로 좀 떠오르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 시장 시나리오를 좀 그리고는 있지만 실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요 시나리오만큼 제가 틀렸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마저 이제 있다고 하면 요즘 시장 가뜩이나 힘들잖아요. 힘든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뭐 금리 인상 때문에 힘든데 미중 갈등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우니까 요건 이제 어쨌건 우리가 이제 가설로만 두자고요. 그러니까 요게 좀 오버랩이 됐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 요걸 이제 뒷받침하는 걸로 봤을 때 어제 미중 그 무역 갈등이 이제 고조됐을 때 대표적으로 이제 오르는 테마가 이제 그 히토류 테마거든요. 우리가 이제 전에 이제 우리 유니온도 접근했었잖아요. 대원화상이 어제 이제 장중 13% 급등했고 유니온의 이제 자매품이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3일 동안 9% 오르고 이제 추세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시그널로 봤을 때는 아 시장도 이걸 좀 의식하고 있다. 요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간에 이제 시장이 오늘은 뭐 좀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늘 시장은 그래도 이제 좀 제 생각에 어제 좀 억울하게 두드려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오늘은 좀 그래도 제한적이나마 반등 시도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의 여러 이슈들을 종합해가지고 또 한번 좀 이제 시장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점검해 주셨는데요. 아까 코스피 차트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매물대를 소화하지 못할 만한 그런 좋은 이슈가 없는 건지 아니면 네. 저항을 뚫고 나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매물대라는 게 결국은 물려있는 그런 분들인 그렇죠. 것 같은데 네네. 내 계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 문자샵 2034번으로 지금 계좌 캡처해서 바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커피 쿠폰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선정된 분들께서는 내일 저희가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 같은 시장 장세에서 상담받지 않으면 어떤 장세에서 받습니까? 지금 많이들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세계보고 증시보고 2부는 여기서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너무 없어요. 많은 네.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부족한 관계로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뵈서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